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금 1억 있으면 상위 10%입니다. 지난 글 보면 상위 10%가 2억 3천이라는 통계는 상위 1%부터 10%까지 합산한 평균값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 썰이 오늘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또박또박 디시전 좋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에 현금 1억 이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부동산 말고 일단 통장에 1억 이상 꽂혀 있다. 있어요? 현금 자산?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금이 필요하죠.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좋은 집 못 살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현금이 좀 필요한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당장 돈 나갈 텐데, 당장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얼마 전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불안하고 뭔가 돈을 내야 될 거 못 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보면 이 현금 1억에 대한 가치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그 1억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1억이라는 돈이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어떤 건지 알려면 1억을 모아봐야 1억이라는 노력, 내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봐야 압니다. 근데 1억 근처는 가본 적도 없고 5천만 원도 모은 적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1억 모아서 뭐하냐? 야, 요즘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집도 못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모으냐? 나 같으면 은행에 그렇게 무식하게 돈 넣어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돈이 없어요. 빚쟁이야. 적어도 나는 그 생각이 들어. 1억이 같이 놀아려면 1억을 모으고 나와서 해야 된다. 그럼 얘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서민이 얘기 못합니다. 서민이 절대 나서 얘기 못해. 왜냐? 1억이 없으니까. 그럼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히말라야를 올라가 보지 않았으면 히말라야가 어떤 건지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영화를 끝까지 정독해서 본 적이 없으면 그 영화 얼마나 재밌고 작품성이 좋고 나쁜지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돈도 마찬가지로 내가 1억을 평가하려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서민들은 일평생 동안 1억을 못 맞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너나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일반 서민들이 왜 1억을 모으지 못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소득이 적어요. 서민들.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서민들 중에서 뭐 사업을 통해서 돈 잘 벌어서 매달 순이익을 1,000만 원씩 번다거나 유튜브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 있을까?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이 장사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엎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달 꾸준하게 1,000만 이상 버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사업을 통해서. 잘 벌다가 엎어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전문직도 거의 없잖아. 대부분 일반 직장이란 말이에요. 일반 직장 버는 건 뻔하잖아요. 버는 게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모는 것도 있어. 근데 근본적인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적게 쓰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250을 벌어. 그러면 내가 매달에 한 80에 100만 원 쓰고 150만 원 모으면 돼. 그러면 많이 모을 수 있어. 달에 150은 진짜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180만 원. 이자 붙으면 요즘에 이자가 보자. 적금금리가 한 3% 되니까 1800에 3%면 비과세 15.4% 떼면 한 40만 원 되겠네요. 그 정도 나오겠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한 6년 동안 모으면 가능해요. 6년 동안. 150만 원씩 6년.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 여러분. 일단 서민 중에서 달에 150만 원 이상 모은 사람이 없고, 그걸 6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돈 모으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드냐 하면 이걸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 이 습관을. 이 안 쓰고 모으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잠깐은 돈 안 쓰고 살 수 있지만 이거를 수년 동안 이어나간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서민들 중에서 보면 직장은 또 도중에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어. 서민들이라고 다 열심히 살고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게 아니야. 요즘엔 직장을 퇴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뭐 1년 넘도록 일 안 한 사람도 많아. 그럼 돈 금방 까먹지, 이게.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놀면 돈 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억을 모은다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만두고. 예. 열심히 산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서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고 1억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억을 모으는데 8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8년 동안 일을 안 쉬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잘 관리했다는 거죠. 단순히 1억을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1억을 모으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근면성실하고 굉장히 또 근성도 있고 참을성도 강하고 그리고 소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줄 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서민들 중에서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일을 꾸준하게 하고 씀씀이 자조절하고 직장 오랫동안 다니고 딱 쓸 돈만 쓰고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 1억을 모아야 2억 모으기 수월합니다. 2억도 사실 쉽지 않죠.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것도. 요즘엔 좀 이렇게 열심히 존버하고 돈 악착같이 모으고 이런 좀 습관을 좀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사람들 보면 좀 일확천금 바라고 어떻게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죠, 여러분. 괜히 뭐 나이 먹어서 이제 일 안 하려고 뭐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 그런 거 꿈꾸면서 뭐 일확천금 노리겠다는 생각으로 비투가 되겠다가 빚만 잔뜩 지고 사람 구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빚갚기 컨텐츠 예, 많이 있어요. 뭐 대부분 이제 투자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들.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투자를 말아먹었으면 투자는 접고 빚 갚는 데 올인했잖아. 근데 절대 투자는 접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로 내가 거의 돈 잃었어. 빚까지 졌어요. 그러면 아 투자는 내 인생과 상관없구나. 내가 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앞으로는 투자는 접고 돈 벌어서 열심히 갚자. 그냥 비싼 인생 소녀 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 가져야 되나.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일을 했다가 현타 늦게 또 투자로 들어가요. 투자로 들어가서 그동안 또 벌어두고 다 까먹어. 다 까먹어 또 빚이 생겨.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뭔가 좀 걱정한 시선을 받다가 어느 순간 안 보게 돼.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일확천금 바라면 이건 진짜 못 고쳐 먹습니다. 이게 못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정석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그 돌아가는 말 있잖아요. 괜히 막 급하다고 뭐 어디 경사진데 가려고 했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정석대로. 정석이 뭐예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좀 쓸 돈만 쓰고 꾸준하게 돈 모으고 존버하고 이게 정석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재미도 없고 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헛것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좀 책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고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내 방식대로 좀 위기를 타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억 없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빚 없으면 다행이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다행이 아니죠. 다행이 아닙니다. 물론 뭐 현금 말고 다른 뭐 자산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산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금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만약에 뭐 비싼 부동산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집이라는 게 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집 잘 안 나가요. 생각보다. 불장일 하지만 막상 여러분 있잖아요. 부동산 저 시장 보면 아파트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동네 아파트만 나가지 일반 동네 잘 안 나가요. 아니 생각해보 사람들 벌이가 힘든데 어떻게 이 와중에 대출받아서 집 살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 벌이가 안 좋은데. 어차피 사람들도 이제 집 살려면 대출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게 뻔한데 무슨 수로 갚습니까?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내가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면. 난 정말 싫어. 빚 없으면 다행이다. 빚만 없어도 부자다. 이런 말 정말 싫거든요. 약간 좀 감언이설 같은 거. 빚만 없다는 거지 현금이 없는 거잖아.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는 언제든지 빚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내가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언제든지 대출에 손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런 말 정말 싫어해. 뭐 빚만 없어 성공이다. 빚 없는 게 부럽다. 빚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없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돼. 아 생각해봐. 빚만 없을 뿐이지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잖아. 근데 돈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에 또 손댈 거 아니야. 그럼 빚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다는 거는 빚이 금방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찼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빚진 분들이 빚이 점점 못 갚고 있잖아요. 이게. 부채 늘어나고 있잖아요. 빚진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빚을 갚으면 다행이겠지만 못 갚으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빚에 굴레 들어오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은행에서 빚 안 갚으면 놔둡니까? 계속 추심할 거 아니야. 계속 문자나 이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빚 갚으라고. 그럼 사람들 그런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잠도 못 자고 밖에도 못 나가. 사람도 못 만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빚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빚 없다고 다행이 아니에요. 빚 없어도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있잖아요. 큰 거 한 방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버는 돈은 소중히 관리하면서 네, 느리지만 단단하게 정석대로 좀 위기를 타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